매년 슈퍼스타들의 월드투어 리스트가 공개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한국만 또 안 오네? 아니, 일본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오기도 편하고, 심지어 서울은 세계 10대 도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한국은 규모가 꽤 큰 편이라 올 법도 한데 안 와요. 제일 최근에는 테일러 스위프트나 콜드플레이, 에드시런이 한국을 패싱했죠. 왜 우리만 항상 패싱당하는 거냐? 이 문제 때문에 한국 대중음악 공연 산업협회에서는 세미나를 열기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연할 장소가 없어서 그렇답니다. 서울시엔 대형 콘서트를 열 곳이 없습니다. 글로벌 탑 아티스트들은 한국을 패싱하고 있어요.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몸만 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무대 세팅에 필요한 인력은 물론이고 공연을 위한 각종 설비까지 아티스트들이 직접 공수합니다. 공연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움직이는 인력이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요게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전을 뽑으려면 못해도 최소 5만 명 이상 규모의 공연장에서 수차례 공연해야 한다고 해요. 문제는 서울에 5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브루노마스의 콘서트가 열렸던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그리고 잼버리 때 K-팝 콘서트가 열렸던 상암 월드컵 경기장 정도가 서울에서 5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인데, 먼저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FC 서울의 홈구장이면서 A매치가 열리는 잔디구장이에요. 그러니까 평소부터 잔디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하는 경기장인 건데, 대규모 공연을 하려면 필드를 관객들에게 오픈해야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잔디 훼손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죠. 그래서 2017년부터는 단 한 차례도 공연을 허락해주지 않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열어줬던 게 작년 8월에 잼버리 K-팝 콘서트였죠. 결과는 아니나 다를까 콘서트가 끝나자마자 잔디 훼손이 문제로 떠올랐고요. 복구하는 데에만 약 1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5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딱 한 곳, 잠실 경기장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도 지금 공사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가 없어요. 2026년은 돼야 공사가 끝난다고 하는데 결국 그 기간 동안은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콘서트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외 아티스트들의 한국 패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면 완공될 때까지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기에는 잠실은 야외 공연장이라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죠. 무엇보다도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잠실 단 한 곳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옆 나라인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되는데요. 일본은 날씨에 관계없이 대규모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동규모의 공연장이 지역마다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공연장을 더 늘려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 포스트 말론도 왔었고 샘 스미스도 왔었고 마룬5도 이번에 내한 온다는데 걔네는 그럼 뭐냐 싶으실 거예요. 먼저 포스트 말론 같은 경우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공연을 진행했죠. 여러 홀들을 합쳐서 3만 명 규모의 공연장을 임시로 만들었지만 아시다시피 킨텍스는 공연장이 아니라 박람회나 전시회 용도로 지어진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단차가 없어서 공연 관람에 지장이 갈 정도로 시야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서울이 아니기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컸고요. 아마 잠실이 공사 중이지 않았다면 포스트 말론이 킨텍스까지 오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단점이 이렇게 명확하다 보니까 아티스트가 킨텍스에서 하겠다고 하면 팬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바로 샤이니가 그런 예시죠. 원래는 데뷔 15주년 팬미팅을 킨텍스에서 열려고 했었는데 팬들이 보이콧해서 장소를 변경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포스트 말론이 킨텍스를 선택했다면 샘 스미스는 내한을 위한 공연장으로 서울에 위치한 K스포돔을 선택했죠. 서울 소재 5만 규모의 공연장이 잠실 주경기장과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었다면 그보다 밑급으로는 고척돔과 K스포돔이 있는데요. 고척돔 같은 경우에는 키움 히어로즈의 홈구장이다 보니 프로야구 시즌이 진행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대관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K스포돔 같은 경우에는 시야 제한석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정 인원이 1만 명이에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대 설치, 음향 설비 세팅 등등 공연을 위해서 지출하는 고정비가 있다 보니까 수익을 뽑아내려면 최대한 많은 관객에게 티켓을 팔아야 하는데 K스포돔은 좀 작죠. 공연 한 번에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이 10,000명이다 보니까 공연 회차를 늘리기 위해 대관 기간을 막 2주, 3주 이렇게 길게 잡아요. 최소한 잠실 경기장이 공사 중이지 않았더라면 동원력이 큰 스타들은 잠실로 갈 텐데 거기가 공사 중이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화력 대비 너무 규모가 작은 K스포돔으로 다 몰리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대관 기간을 길게 잡다
받다 보면 사실상 K스포돔에서 공연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한 달에 몇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관계자들은 요즘 공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다고 공연장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샘 스미스가 주말 공연이 아닌 주중 공연을 잡은 이유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대형 공연장에 대한 수요가 확실한데 왜 공연장을 짓지 않는 거냐? 바로 이놈 때문이죠. 비는 날 없이 공연장을 계속해서 굴리면서 매번 몇만 석을 꽉 채워야 수익이 나는데 사실 이걸 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또 지금이야 대형 공연장이 없어서 콘서트가 크게 겹치지는 않지만 대형 공연장이 여러 생겨나면 콘서트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날 것이고 이건 곧 공연장 모두가 손해를 보는 치킨 게임으로 이어지겠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 현재 상황을 반대로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한국의 문화 소비력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이기 때문에 대형 공연 시설이 부족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국의 경우 내수만 고려하면 아레나급 공연장을 짓는 대규모 투자가 어렵지만 K-팝을 즐기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동반된다면 충분히 성장 여력이 있습니다. 엔데믹 전환 이후로 국내뿐 아니라 K-팝 팬덤의 방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콘서트 전용 공연장을 짓게 된다면 무대 설치 비용이 낮아지고 이게 곧 마진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또 국내의 문화 소비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해외 아티스트 공연 유치가 수월해지는 건 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K-팝의 유행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한 2021년 잠재방한 여행객 조사를 살펴보면 한국 여행 의향이 있는 소비자의 방한 이유 1순위가 K-팝 등의 문화체험 목적이라고 해요. 이걸 이용해서 해외 관광객의 수요를 끌어들이고 시너지를 내겠다는 거죠. 음악이 돈이 된다는 건 요즘 테일러 스위프트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스위프트가 떴다 하면 관광객들을 쓸어 담는데 이게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다 보니까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단어까지 생길 정도로요. 에이, 그건 스위프트니까 가능한 거지 라고 말하기에는 하이브가 진행하고 있는 더시티 프로젝트가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공연이 열리는 도시 전역에서 각종 이벤트를 열어 팬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도시형 콘서트 플레이파크 프로젝트인데요. 쉽게 말해서 도시 전역을 아티스트와 관련된 콘텐츠로 뒤덮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일본 도쿄, 오사카, 그리고 한국 부산에서 진행했는데요. 관계자들이 쌍따봉 날리면서 우리 도시에서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됐던 더시티의 경우에는 더시티 기간 동안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라스베가스 언급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1300% 증가했고 부산은 작년 10월 더시티 기간 동안 부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건 물론이고 외국인 방문객의 유입이 두드러졌다고 밝히고 있어요. 더시티 기간 동안 도시로의 유입 인구나 SNS 상에서 도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게 곧 방문객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시티 개최 도시의 지역사회나 경제계가 고무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업 모델이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진행하기 힘들다고 해요. 결국 더시티의 핵심은 콘서트를 기다리는 동안 팬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장기간 공연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K-팝 콘서트를 중심으로 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인프라가 없어서 K-팝 팀들도 해외 공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업계에서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현재 K-팝 업계의 소프트웨어는 넘치는데 하드웨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공연 인프라가 더 갖춰진다면 해외 관광객은 더 늘어날 것이고 경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오래전부터 전문 공연장 부재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 안타깝다. K-팝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공연장이 없어서 K-팝 가수들을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해외 팝스타들을 불러들일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연장을 짓겠다면서 문화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카카오하고 CJ가 대표 주자예요. 카카오는 서울 창동에 K-팝 전문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를, CJ는 고향에 K-팝 전문 공연장 CJ 라이브시티 아레나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빨리 완공되어서 더 이상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전문 공연장의 음향 시설을 통해서 많은 해외 아티스트들 그리고 국내 가수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구독을 통해 음악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매주 받아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알더마시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다음 주에 뵐게요.